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 철없던 시절에 전 남편과 결혼을 했었고, 그런 전 남편과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데요. 후회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제가 결혼 생활 중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 남편과의 결혼 기간 중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 저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 차마 아이를 가질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았었습니다. 당시에 그게 너무나 아쉽고 속상하기만 했었는데 지금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일인 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전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 후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사채 빚에 허덕이는 남편과의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있었더라면 이혼 후에도 남편의 사채 빚에 저도 함께 시달리게 됐을지도 몰랐을 거라는 상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기도 하고 그간 제게 있었던 일들이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철딱선이 없고 어리석은 젊은 사람들이 무작정 겁도 없이 결혼하게 되면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 한번 들어봐 주세요. 20살 초반, 남편이 막 군대를 전역했을 당시 가진 것 하나 없는 저희는 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결혼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결혼 준비를 했던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저희의 결혼을 뜯어 말렸었습니다. 정연아, 너 우식이랑 결혼하기로 했다고 소문났던데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너랑 우식이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이유도 너희 결혼식 비용 모으려고 그런 거라던데 맞아? 언제 또 그런 소문이 났대? 결혼 준비 끝나고 청첩장 나오면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기도 전에 다 알고 있네? 너도 소문 들었겠지만 그 소문 다 사실이야. 우식이랑 나 내년 봄에 결혼할 생각으로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거야. 정연아,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랑 제일 친한 친구여서 하는 말인데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우리 이제 23이고 직장도 제대로 없어서 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너희 아직 부모님들한테 허락도 안 받았지? 결혼은 부모님들한테 먼저 허락받는 게 우선 아니야? 내가 아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선택에 존중해 주실 분이셔. 우식이 부모님도 분명 그러실 거고. 그리고 네가 괜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준비 제대로 해서 결혼할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둘 다 부모님들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결혼 준비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거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우리 이야기 나오면 네가 잘 좀 이야기해줘. 친구들이 남편과 저의 결혼을 걱정하며 말리긴 했지만 저는 친구들은 아직 어리고 저와 남편은 친구들에 비해 성숙해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결혼을 당연히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기겁하시며 반대하셨습니다. 정연이 너 정말 미친 거니?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너희 나이 이제 고작 23이고 우식이 얘는 이제 막 전역했다면서? 대학도 안 나오고 직장도 없는 애들이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까불고 있어?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적당히 만나다가 직장 구하고 부모님들한테서 독립할 능력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 엄마, 우리 양가 부모님들한테 도움 안 받고 결혼하기로 했다니까? 결혼식장도 동네에서 제일 저렴한 곳으로 이미 계약했고 웨딩 촬영 날도 이미 다 잡아놨어. 한정연, 너는 집안의 대소사를 어떻게 어른들 허락 없이 네 맘대로 정하니?
엄마랑 아빠가 결혼 반대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아직 철이 없어서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일은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 결혼하고 집은 어쩌려고 그래?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그렇고 시부모님들도 절대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시켜 버렸습니다. 저희가 번 돈으로 결혼식 준비도 끝내고 작은 월세집도 얻어 결혼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하자 그제야 양가 부모님들은 백기를 들고 어쩔 수 없이 저희 결혼식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들 허락도 없이 무작정 너희끼리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지만 이왕 결혼했으니 앞으로 잘 살도록 해라. 다만 너희 맘대로 결혼한 만큼 부모한테 도움받을 생각 일절 하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 알아서 먹고 살아.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장모님, 제가 열심히 해서 정윤이 평생 굶을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도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아직 우식이 너 안 믿어. 믿을 구석이 있어야 믿든가 말든가 하지. 그리고 우리 청년이 안 굶기는 것도 중요한데 안 울리는 게 더 중요해. 앞으로는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니까 항상 책임감 가지고 청년이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 알겠지? 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년이 절대 안 울리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20살 초반 많이 어렸던 저희가 별다른 걱정 없이 저희 맘대로 결혼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가 부모님들이 부족하지 않게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두 집안 다 넘치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부양해야 할 부모님들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저희만 생각할 명목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만 생각한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저희 결혼을 반대한 사람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며 의기투합하게 됐습니다. 오시가, 애들도 앞에서는 우리 보고 결혼 축하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분명 뒤에서 우리 욕하고 있을 거야. 우리 그 애들 코 납작해질 정도로 잘 살아보자. 당연하지. 우리가 그런 애들 코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걔네들도 우리 모습 보고 부러워서 얼른 결혼해야겠다 싶은 생각하게 될걸? 맞아. 근데 걔네들은 우리랑 다르게 아직 생각이 좀 어리잖아. 애들한테 서운하긴 하지만 지금 일은 일단 묻어두고 나중에 걔네들이 우리처럼 성숙해지면 지금 서운했던 이야기 꺼내보는 걸로 하자. 결혼 후 저는 바로 피부 미용 자격증을 따 피부관리샵에 취업을 했고 남편은 제가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곳에 취업할 때까지도 별다른 일을 구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는 남편이 한심해 보였던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생각이야? 분명 나한테 너도 기술 자격증 따서 취직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자격증 따고 취직할 동안 왜 너는 자격증 공부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 나도 하려고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 자격증을 따더라도 나랑 적성에 맞는 걸 따야지 아무거나 딸 순 없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슬슬 공부 시작할 거야. 말로만 그러고 있는 게 지금 몇 달째야. 자격증 못 따더라도 편의점보다는 안정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직 활동 좀 해봐.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너랑 이혼할 수밖에 없어. 이혼? 야, 지금 너 이혼이라고 했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결혼한 지 몇 달 됐다고 벌써 이혼 이야기를 꺼내. 너 그 말 진심이야?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 저를 더 많이 좋아하고 있기도 했고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겁을 주고자 이혼 이야기를 처음 꺼내게 됐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했던 말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겁주기에는 꽤 효과가 있었는지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 취직 1년 만에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자기야, 나 자기한테 할 말이 있는데 화 안 내고 들어줄 수 있어? 내 이야기 듣고 나랑 이혼하겠다는 말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나 몰래 무슨 사고라도 쳤어? 요즘 일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무슨 사고를 쳤길래 그렇게 말해? 그게 아니라 나 일 그만두고 싶어서 자기한테 허락받으려고. 나 1년 동안 묵묵히 열심히 일만 해왔으니까 일 그만두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고작 1년 해놓고 무슨 힘들다는 소리를 해? 몸 쓰는 일도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인데 뭐가 힘든데 그래? 그리고 일 그만두고 뭐 하려고? 일 그만두는 건 절대 안 돼. 그만두더라도 일할 곳 구해놓고 그만둬. 사실 남편은 그리 대단한 곳에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을 쓰며 어려운 일을 하는 곳에 취업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무실에 앉아 일용직 인부들 출퇴근 관리를 하는 아주 쉬운 일을 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어떤 계획도 없이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남편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회사 다녀보면서 느낀 건데 나는 누구 밑에서 일할 성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일 그만두고 내 일 시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게 자기가 허락해주면 안 될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사직서 내고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가 화날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했거든. 당연히 화냈겠지. 그리고 화만 냈겠어? 나한테 허락 없이 회사 그만두고 나왔으면 나 바로 자기랑 이혼했을 거야. 나도 일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버티는데 왜 자기는 그것 좀 힘들다고 일 그만둘 생각부터 해? 왜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냐고. 남편이 3대 독자 외동아들로 귀하게 자라와서 그런 건지 끈기가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런 남편을 어르고 달래서라도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아이처럼 징징대며 몇 날 며칠 동안 저를 쫓아다니며 졸랐습니다. 내가 일 그만두고 뭐 할지 계획해봤는데 그거라도 좀 들어봐 주면 안 될까? 자기가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나 일 그만두는 거 허락해 주라. 나 엄청나게 비전 있는 일로 계획해봤다니까? 도대체 뭔데 그래? 일단 드러나 볼게. 근데 허황된 이야기다 싶으면 바로 반대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이야기해봐. 나 일 그만두고 조명가게나 차려볼까 해.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동네에 아파트도 많고 빌라도 엄청 생기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명가게 하나가 없잖아. 내가 이 동네에 조명가게 하나 차리면 독점하게 될 것 같은데 괜찮은 생각이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조명가게를 차리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대답해줬습니다. 미안한데 자기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조명가게를 차린다는 거야?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자기한테 조명가게를 차릴 돈이 있어? 아니면 전기 관련돼서 배운 기술이 있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조명가게를 차린다는 거야? 돈이 어떻게든 구하면 되는 거고 전기 기술은 내 친구 해솔이 알지? 걔가 전기과 나와서 나한테 조금 가르쳐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기는 인생 사는 게 참 쉬워서 좋겠다. 결혼도 쉽게 했다고 가게 차리는 것도 쉬운 줄 아나 봐? 나는 절대 반대니까 그렇게 알고 회사나 열심히 다녀.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싶으면 자격증 공부해서 이직하든가 하라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조명가게를 차리는 것을 제가 반대한 이유로 남편은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졌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진 저는 결국 남편에게 하나의 조건을 건 후 남편이 조명가게를 차리는 것을 허락해줬습니다.
조명가게 차리는 돈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모은 돈에 손대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구해서 가게 차리는 걸로 해. 아버님한테 도움을 받든지 해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알아서 하란 말이야. 당연하지.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돈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생각이었어. 허락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해볼게.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 잘못돼서 빚만 더 생기면 자기 나랑도 끝이라는 걸 명심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내 사업 시작하면 힘들다는 이유로 일 그만둘 수 없는 것도 알아둬. 자기 고집대로 조명가게를 차린 남편은 오픈발인진 몰라도 처음엔 꽤나 장사가 잘 되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신이 났던 남편은 처음엔 일에 재미를 붙인 건지 열심히 일하는 듯 해보였지만 개업한 지 1년 만에 가게 일에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게 문 안 열고 이러고 있어? 가게 문 열 시간 한참 지났는데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 손님들 오면 어쩌려고 그래. 오늘 같은 날 이 시간에 손님 잘 없어. 그리고 손님 오면 내 휴대폰으로 전화 걸리고 문 앞에 휴대전화 번호 적어뒀으니까 필요하면 지들이 먼저 전화 걸 거야. 나 좀 자게 그만 내버려둬.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가게 나가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손님이 오지. 불 꺼져 있고 사람 하나 없는 가게에 누가 찾아가겠어? 당장 일어나서 씻고 출근해. 진짜. 지금 나가도 어차피 손님 없다니까. 오늘은 늦잠 자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갈 거니까 참견하지 말고 당신은 출근이나 해. 남편이 게으름을 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의 조명가게는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했고 손님의 발길도 떨어지면서 남편도 조명가게 일을 하는데 흥미를 잃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일주일에 겨우 3번 정도 가게 문을 열었으며 그마저도 하루에 5시간만 일을 하는 등 조명가게를 거의 포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가게 정리해. 매출이 안 나오면 매출을 올리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건데 일주일 내내 가게 문 닫아놓고 아까운 월세만 내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무슨 일주일 내내 가게 문을 닫아뒀다고 그래. 내 나름대로 가게 문 자주 열었어. 그리고 손님 없는 게 내 탓이야? 이 동네 자체가 조명가게가 잘 안 될 동네라서 그런 거지. 안 되는 게 어딨어. 당신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당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게 홍보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근처 건축회사 찾아가서 자기 가게 조명 써달라고 말 한 번 해본 적 있냐고. 노력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무슨 큰 소리야?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알아서 찾아오는 거지. 무슨 조명가게가 그런 홍보를 하고 다녀. 당신은 맨날 여자들 얼굴만 만지는 일에서 잘 모르나 본데 남자들 일은 그렇지가 않아. 이번엔 제가 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조명가게 문 닫을 것을 요구했고 결국 남편은 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척만 할 뿐 남편은 또다시 다른 일을 벌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조명가게 접을 테니까 대신 나보고 다시 회사에 취직하라는 말은 하지 마. 나 조명가게 접으면 그 다음엔 뭐 할지 다 생각해놨어. 가게 하나 시원하게 말아먹었으면 됐지 뭘 또 하겠다는 거야? 당신 지금 조명가게에서만 나온 빚만 해도 얼만데. 그것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 못하면서 또 무슨 짓을 벌이겠다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당장 회사나 알아봐. 나한테도 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당신도 당신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는데? 나 조명가게 접고 도배 일 배워서 도배 시작할 거야. 그게 돈이 꽤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회사 취직하라는 소리 좀 그만해. 몇 평 안 되는 조명가게 하나도 제대로 운영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도배 일을 시작하겠나 싶었지만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도배 일을 하겠다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는데 역시나 남편은 처음에만 열심히 할 뿐 도배 일을 시작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몸이 힘들다며 침대에 드러 누워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일 있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누워있어? 얼굴 보니까 또 어디 아파 보이는데 오늘은 어디가 아픈 거야?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파서 오늘 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 아마 일주일은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 아니 저번 주에도 어깨 아프다고 3일이나 쉬었잖아. 근데 이번 주에도 아프다고 일주일을 통으로 쉬면 당신 도대체 일은 언제 하고 돈은 언제 벌어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아픈 사람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 그래도 내가 생활비는 빠지지 않고 매달 가져다 주고 있잖아. 당신은 어떻게 아픈 사람한테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잔소리만 할 수가 있어? 아프다는 핑계로 일을 나가지 않는 남편이 한심해서 어떻게든 일을 시켜보려고 했지만 그 당시 제가 개인 피부관리샵 개업 준비하고 있어 남편에게 깊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빠랑 엄마 저녁 먹으러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깨끗하게 씻고 청소기 좀 돌려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왜 오셔? 음식 만들고 하면 당신도 피곤하니까 우리 그냥 나가서 사 먹으면 안 될까? 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집 가지고 혼나기 싫어. 우리 아빠랑 엄마가 집 가지고 당신을 왜 혼내? 아빠랑 엄마는 별 생각 없으시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청소기만 좀 돌려줘. 그리고 음식은 내가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여기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나도 같이 사는 집이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오시는 게 나는 불편해서 그렇지. 그리고 갑자기 우리 집에 또 왜 오신대?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나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도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랑 엄마가 피부관리샵 오픈하는데 드는 비용 다 대주시니까 제대로 된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초대한 거야. 저희 부모님들은 제 결혼식에 제대로 된 도움 한번 주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려 결혼식 비용 명목으로 저를 위해 모아두신 돈으로 저의 가게를 오픈해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했던 저는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남편은 정말 저희 부모님이 불편해서인 건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집에만 붙어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던 건지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오픈한 저의 피부관리샵에 매진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제 단골 손님이 많기도 했고 금방 입소문이 난 덕분에 저는 개인 피부관리샵을 오픈한 이후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청년아, 그 엄마 친구가 이번에 이사한다고 도배업체 구하고 있다던데 박서방한테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되냐고 물어봐 줄래? 다음 주 수요일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박서방 요즘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고 일 쉬고 있거든. 엄마 친구 보고는 다른 사람 구하라고 했죠. 저번 달에도 아파서 쉰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 박서방은 도대체 왜 그런다니? 도배일 하기가 쉽지 않은 몸이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 구하든가 해야지. 왜 아프다고 집에서 그러고만 있대? 그럼 지금 너희 집에 돈 버는 사람 너 하나야? 아니야. 박서방 그래도 매달 생활비는 꼬박꼬박 잘 가져다 주고 있어. 그리고 박서방 계속 아프다 싶으면 내가 다른 일 시킬 생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내 딸 평생 암 굶기겠다는 놈이 내 딸만 일 시키고 자기는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하냐니? 너 박서방 제대로 잡어. 안 그러면 나중에 너 돈 더 잘 벌면 너만 일 시키고 지는 평생 집에서 놀 수도 있어.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니? 친정 부모님들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 사위를 걱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체면 때문이라도 남편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 보는 눈도 있으니 어떻게든 남편을 잘 달래서 도배 일을 하게 만들든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하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또 이혼이라는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당신 지금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시위하는 거 맞지?
아니, 퇴근하고 왔으면 밥이나 차리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 오늘은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만 있어? 내가 볼 때 당신 목 그렇게 아파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일을 안 나가는 거냐고. 이 정도면 나랑 이혼하겠다는 의미 아니야? 당신 나 겁주려고 자꾸 이혼 이야기하면서 협박하는데 이제 그거 나한테 안 먹혀. 당신 말만 이혼하지 나랑 진짜 이혼할 생각 없잖아. 그리고 매달 생활비 잘 내면 그만 아니야? 왜 한동안 안 하던 잔소리를 하고 그래? 이혼이라는 무기로 제가 협박을 한다는 것을 눈치챈 남편 앞에서 저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 말대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고 있는 이 상황에도 더 이상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건가 싶어 몰래 지켜봤지만 뭐 딱히 도박을 한다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당신 어쩔 때는 한 달 내내 일 안 나가고 쉴 때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활비를 주는 거야? 지켜보니까 도박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던데 설마 아버님한테 도움받고 있어? 당신 내가 도박하고 있을까봐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 아니, 궁금했으면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되지 왜 몰래 사람을 지켜보고 그래? 그리고 나 아빠한테 도움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한 게 잘 돼서 그걸로 주고 있는 거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주식을 하고 있었다고? 그게 사실이야? 근데 왜 나한테 그동안 말 안 했어? 그래서 당신이 일 안 나가고도 돈 걱정 없이 집에서 쉴 수 있었던 거구나.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어쩌면 남편은 일할 팔자가 아니라 평생 배짱이로 살 팔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몸을 때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든 머리를 굴려 돈을 벌어오든 어떻게든 돈을 벌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저는 그때부터 남편에게 관심을 떼고 제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아니,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우리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당신 얼굴 보기 힘들어서 서운할 정도네. 당신 가게가 그렇게 잘 돼? 내가 말했잖아. 요즘 가게 확장한다고 정신없고 내가 이번에 새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내가 가게에 붙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져서 이번에 직원도 5명이나 더 뽑았어. 그리고 오늘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제품 샘플 나온다고 해서 나 지금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아. 오늘도 늦게 올 것 같으니까 저녁은 당신 알아서 챙겨 먹어. 운이 좋게도 제가 운영하던 피부샵이 연예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하고 있던 제 피부샵을 크게 확장했고 서울에만 5곳의 분점을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이 한번 잘 되기 시작하니 욕심이 나기도 했고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던 저는 집에서 쓸 수 있는 홈케어 제품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 저는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당신 너무 겁도 없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이니까 몰라든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단계 밟아가면서 해. 당신 보니까 내가 다 불안해 보여서 하는 말이야. 응원은 못해줄 망정 무슨 재수없는 소리라고 그래. 당신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내 사업 잘 되고 있으니까 부정 타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 얼른 일자리나 구해. 언제까지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먹고 살 생각이야? 설마 내 사업 잘 되고 있어서 당신 평생 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껏 무시해야지. 나도 남자야, 남자. 안 그래도 당신 사업하는 거 보고 좋은 아이디어 떠올라서 나도 새로운 사업 해볼 생각이니까 두고 보라고. 나도 반드시 당신만큼 대박 터뜨릴 거야. 자격지심 때문인지 주식을 하며 몇 년 동안 집에서 놀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사업을 해서 말아먹으려나 걱정스러웠지만 자기 돈으로 한다고 하니 남편에게 넉넉한 사업 자금이 있으리라 믿고 남편 하는 일에 그 어떤 참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나 봐? 당신 무슨 사업 준비 중이길래 나한테 비밀로 하고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설마 나랑 비슷한 사업 하려는 건 아니지? 당신이 여자들을 상대로 사업하면
나는 남자들을 상대로 사업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어. 요즘 남자들도 여자들 못지않게 외모 가꾸는데 열심히라 헬스용품 쪽으로 사업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공장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당신이 헬스용품 브랜드 자체를 만들겠다고? 아니, 당신이 헬스 종사자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헬스용품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거 너무 위험한 모험인 것 같아, 여보. 정하고 싶으면 공부 좀 더 해보고 하는 걸로 해. 당신 사업 하나 대박 쳤다고 지금 나 가르치려 드는 거야? 헬스에 관해서는 여자인 당신보다 남자인 내가 더 많이 하니까 참견하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해. 제가 뷰티 쪽으로 대박을 내서 그런 건지 남편은 갑자기 헬스 쪽으로 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 말을 했고, 전문 지식 하나 없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남편이 걱정돼 저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당신 준비하는 거 보니까 사업 엄청 크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당신이 회사 관리해주는 걸로 하면 안 될까? 나 매장 일로도 충분히 바빠서 회사 일은 내가 신경 쓸 수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내 일 좀 도와줘. 됐어. 나도 내 일 할 거야. 내가 왜 당신 밑에서 일해야 돼? 나 당신한테 월급 받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나 말리지 마. 둘 다 가진 거 없이 시작했는데 당신만 잘 되면 뭐해? 잘 돼도 같이 잘 돼야지. 당신 설마 내가 잘 될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잘 되면 나도 좋지. 근데 괜한 도박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돈도 많이 없을 텐데 빚내서 큰 돈 쓰지 말고 나랑 같이 일하자. 당신한테 대표 직함도 넘겨줄게. 당신한테 말 안 했지만 나 주식으로 대박 쳐서 당신이 걱정할 정도로 돈 없진 않아. 그리고 바지 사장 같은 거 할 생각 없으니까 나 그만 꼬셔. 나도 당신한테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고 말 거야.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는 남편의 말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은 하진 못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의심 한번 하지 않고 믿어버렸습니다. 몇 년간 단 한 번도 미루지 않고 생활비를 준 것만 봐도 남편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인 건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남편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남편의 고집을 이번에도 꺾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네 돈으로 하는 일이니 너 알아서 하라고 한 뒤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무서운 인상을 가진 덩치 좋은 남자 3명이 저희 회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쪽이 여기 회사 대표 안정현 씨 되는 사람이에요. 남편 이름은 박우식이고. 네, 그런데 누구신데 저를 찾아오신 거죠? 저희 남편 아시는 분들이세요? 여기 명함 받으세요. 우리 박우식 씨한테 못 받은 이자가 있어서 아내들은 그쪽한테 이자 받으러 온 거니까 박우식 씨가 밀린 이자 좀 주세요. 지금까지 2달치 밀렸으니까 이번 달 것까지 해서 3달치 주면 되겠네. 지금 바로 입금 가능하죠? 무서운 인상을 가진 남자가 저에게 건넨 명함에는 사채라는 2글자가 크게 박혀 있었고 그제서야 저는 그동안 남편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서 저에게 생활비를 준 것이 아니라 저 몰래 사채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여기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죄송한데 우리 남편이 그쪽들한테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지 같이 갚을 수 있으니까요.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남은 돈이 7억은 됩니다. 보니까 박우식 씨 이번에 새로운 사업 시작해서 돈도 없는 것 같던데 오늘 아내분 우리랑 눈도장 찍었으니까 밀리지 말고 아내분이 매달 이자 잘 이체해 주세요. 회사 알아보니까 사업도 꽤나 잘 되는 것 같은데 남은 채무 금액 한 번에 갚아주면 더 고맙고요. 남편이 사채로 7억이라는 빚을 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지만 저는 정신끈을 부여잡고 남편이 차린 남편의 회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사채업자에게 받은 명함을 남편에게 던지며 고함쳤습니다. 당신 어떻게 겁도 없이 사채를 7억이나 쓸 수가 있어? 일반 은행에서 7억 빌렸다고 해도 기절할 판국에
사채라니? 당신 진짜 겁대가리 상실했어?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신한테 말 못한 건 좀 미안한데 지금까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왔고 이번에는 사업한다고 돈을 다 써서 이자 몇 달 밀린 것 뿐이니까 적당히 해. 남은 건 내가 사업 성공시켜서 한 방에 갚을 거야. 사업 시작하자마자 돈 없어서 이자도 못 내는 인간이 무슨 사업을 성공시켜서 7억을 한 방에 갚겠다는 거야? 나 진짜 당신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사실 이런 순간만큼은 남편에게 진심으로 이혼하자는 말을 해야 했는데 저는 남편과 이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못할 정도로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완벽해지고 있는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오점을 남기기 싫어서였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남편은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사업 성공시킨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 잘되기 전까지만 당신이 좀 도와줘. 솔직히 지금 당신 능력으로 매달 이자 몇백 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 당신이 진 빚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7억이라는 사채 빚내놓고 뒤처리를 나보고 같이 하자고? 나 절대로 그냥은 못 해줘. 저는 남편에게 남편의 사채 빚을 같이 갚아주는 대신 평생 사업에 손을 대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접겠다는 각서를 받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제안을 한참 동안 거절하더니 제 제안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결국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내 사업 접고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대신 당신이 내 사채 7억 갚아주는 거 맞지? 그리고 매달 월급도 따로 주는 거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당신 사업 포기하고 여기 각서에 사인해. 당신 여기 적힌 거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군말 없이 나랑 이혼하는 거야. 당신은 나랑 이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왜 자꾸 이혼 이야기를 꺼내? 이게 아직도 나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당신도 가만 보면 참 웃기다니까. 당시 남편이 친 대형 사고를 뒤처리하면서도 여유가 넘쳐날 정도로 사업이 잘 됐던 저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친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한묵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사실을 시댁에 알리자 시모가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잘됐다. 너희 그 집 들어갈 때 우리 채영이도 데리고 들어가면 되겠네. 우리 채영이도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왜 우리 채영이 강남에서 살게 해주면 되겠어? 엄마, 이 사람 기겁할 소리 하고 있네. 이 사람이 순순히 그러라고 해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채영이 걔랑 한 집에 사는 거 불편해서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오빠라는 놈이 동생 좋은 데서 살게 해주는 게 그렇게 싫어? 엄마랑 아빠는 자식들한테 좋은 거 못 해주고 살아서 평생 한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너희들 좋은 데서 살 수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 너야 와이프 잘 만나서 그렇게 산다지만 네 동생 채영이는 이 기회 아니면 언제 그런 집에서 살아보겠니? 엄마랑 아빠는 강남에 못 살아봐도 너희들만큼은 거기서 살아봐야지. 저는 시모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막내딸 신우를 호강 한번 시켜보겠다는 결의가 담긴 시모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저는 기겁하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아가씨랑은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아가씨 직장이 여기에 있는데 왜 굳이 강남까지 와서 살아요? 그리고 아가씨 스스로 돈도 버는 다 큰 성인인데 왜 오빠 집에서 얹혀 살아요? 학생이면 몰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선 그건 아니죠. 저 지금 일도 바쁘고 곧 아이도 가질 생각이라 지금은 절대 안 돼요.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드는 거니? 너 아주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같다. 내 말이 틀렸니?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거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다 큰 성인이고 직장인인 신우이가 왜 오빠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아가씨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는 어쩜 이렇게 애가 재수가 없니? 돈 좀 버니까 애가 더 재수가 없어졌구나.
아무리 싫어도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바로 싫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네가 싫으면 뭐 어쩔 건데? 시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시모도 제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인지 이혼 이야기를 들먹였고, 시모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이 재밌다는 듯 소파에 앉아 초콜릿을 까먹으며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시모를 말리지도 못할 망정 재밌다는 듯 웃던 남편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엄마, 정연이 쟤 나랑 절대로 이혼 못해. 전에 내가 말했잖아. 정연이 맨날 이혼으로 사람 협박하기만 하지 나랑 이혼할 생각 절대 없는 거. 쟤 다른 건 다 해도 나랑 이혼하는 것만큼은 절대 못해. 내가 알아. 센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기 싫으면 나한테 잘해. 지금은 우식이가 너랑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네가 우식이랑 같이 살아온 시간보다 내가 우식이랑 살아온 시간이 더 길어. 그리고 우식이가 말을 들으면 피 섞인 내 말을 듣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 말을 듣겠니? 엄마 그만해. 그러다 정연이 울겠어. 정연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정신 상태 정상 아니니까 적당히 하고 끝내. 그리고 돈 많은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면 엄마만 손해잖아. 손해는 무슨 손해야. 여자는 시집 오는 순간 시댁의 종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고 쟤네 엄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쟤도 그렇게 살아야 돼. 정연이 너 돈 좀 번다고 까불지 말고 돈 버는 족족 네 남편이랑 우리 집에 갖다 바쳐. 여자가 큰돈 쥐고 있으면 사고만 더 치겠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사업도 웬만한 건 다 우리 우식이한테 넘겨라. 시모는 제가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돈들이 탐이 난 것인지 갑자기 하지도 않던 시짜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무서워할 줄 아는 듯 해보였죠.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시모와 그 옆에서 그런 자신의 엄마를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엄마에게 당하고 있는 제가 꼬시다는 듯 쪼개고 있는 남편을 보고 결국 폭발해버린 저는 남편에게로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어머,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감히 내 앞에서 우리 아들 멱살을 잡아? 야, 내가 너 까불지 말라고 방금까지 말했었지? 당신이나 나한테 까불지 마. 어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어디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시어머니면 다야? 시어머니면 다냐고? 당신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데 당신 아들 사채빚이 지금 7억이야. 이 망할려나? 저는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했고 저에게 멱살을 잡히고 나서야 심각성을 인지해 떨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어줬습니다. 그놈의 사채빚 7억 내가 갚아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내가 왜 이 집의 종이 돼야 되는데? 능력 없는 놈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도 모자랄 망정이지 감히 나한테 짓딸까지 떠넘기려고 해? 내가 자원봉사자야? 내가 왜 네 새끼 둘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보 제발 진정해. 방금은 엄마랑 내가 당신한테 장난친 거지 진심으로 했던 말이 아니야.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지랄 연병 그만 떨어. 그리고 내가 너랑 이혼을 왜 못해?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이혼하면 너만 손해지 내가 손해볼 게 뭐가 있니? 너랑 이혼하면 나 네 사채빚 7억도 안 갚아줘도 되고 그 좋은 강남 아파트에서 혼자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돼. 그리고 나는 너랑 이혼하면 너보다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나면 그만이라고. 지금 내 나이가 많기라니 아니면 나한테 애가 딸리기라도 했니? 시모는 남편에게 사채빚 7억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는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시댁에서 나가려는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엄마랑 나랑은 당신 기 좀 꺾으려고 장난으로 그런 거지 진심으로 그런 거 아니야. 채영이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라는 말도 정말 그냥 해본 소리야. 그냥 해본 소리든 겁주려고 한 소리든 내 할 바 아니고 우린 여기서 끝이야. 네 사채 7억 잘난 너희 가족들 넷이서 한번 갚아봐.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네 남편이라고 네 목숨 하나 정도는 내가 구제해 주려고 했는데 넌 정말 재활용할 수도 없는 쓰레기다.
그날 이후 저는 새로 장만한 강남 아파트로 혼자 이사를 가버렸고 경비원에게 남편을 절대 아파트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남편은 한 번만 살려달라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 몰래 사채비 쓴 것도 잘못했고 그날 엄마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거 옆에서 비웃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나랑 이혼하면 그 사채빚 너 혼자 갚아야 될까봐 나 붙잡는 거 내가 모를까 봐서 그래?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사채업자들이 또 나 찾아왔더라고. 우리 이혼 소송 중인 거 걔네한테 말했고 경찰 불러서 쫓아내서 걔네 이제 나한테 안 찾아오고 너한테만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우는 걸로 해. 꽤나 긴 시간과 돈이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남편과 무사히 이혼 소송으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 중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늘에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이혼하고 난 후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차단했는데 그 이후 친구들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은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는 걸 견디지 못해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고 남편이 빌린 사채 일부분을 시부모님들이 갖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아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시부모님들과 신우가 일을 해가며 이자만 겨우 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됐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돈을 내가 갚아야 했다는 사실도 끔찍했고 아이가 있었더라면 사채 빚더미에 앉아있는 남편과 깨끗하게 연을 끊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참 끔찍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미혼이고 젊으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부디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결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결혼 전 저희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남편을 조금 더 만나보다가 결혼을 생각했으면 이런 일도 겪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 후회를 해도 소용없지만 부디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입니다. 비록 저는 이혼을 해서 인생에 오점을 하나 남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만 제외하고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업도 계속 잘 되고 있고 자유를 얻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돈도 잘 벌고 아직 젊으니 재혼을 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버는 돈 저 혼자 다 쓰면서 평생 혼자 살고 싶습니다. 결혼을 한번 해보니 결혼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만큼 돈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리석었던 저의 지난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